이번 강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이제 시행하는 절차를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 절차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지난 강의 때, 전 강의 때 봤던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기본 방침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제 어떻게 정리되는 거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봅시다. 이 정비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하도록 되냐면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다 정비를 할 테니까 너희들 좀 따라오세요. 그럼 내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다음 여기에 의해서 뭐가 있냐면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면 누가 수립하는 거냐? 가서 보면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 우리 왔을 때 일반시, 요까지 수립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정비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되겠고, 그럼 이러한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제 뭐가 나타나면 정비 구역이 지정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비 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거냐?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시장이 가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따라서 이제 뭐가 나타나면 행위 제한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업적인 제한이니까 행위 제한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 정비구역이 지정됐다면 거기에 의해서 이제 시행 방법에 의한 누가 결정되냐면 시행자가 결정돼요. 시행 방법에 의한 시행자. 그래서 여기 시행 방법이 뭐냐가 중요한 거고, 시행자가 누구냐 할 때 도시개발법과 달리 여기는 시행자가 세 가지 경우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래 봤을 때 기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요 사람들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조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 다음 누가 할 수 있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시장, 군수, 주공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나타난 것으로서, 나중에 안 되면 누구에 의해서 할 수 있냐면 지정개발자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지정개발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12가지가 있지만 여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 시행자가 이루어져서 시행을 할 때 자 여기에 대한 사항까지를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비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특별시, 광역시, 시면 수립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교재에 보면 대도시가 아닌 경우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자, 시의 경우에 대도시는 반드시 해야 되겠고, 일반시, 대도시란 건 인구 50만 넘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시면은 그 상급기관은 도지사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하세요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하는 거고, 얘는 반드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고, 그 정비 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사항은 뭐 정비 사업의 기본 방침, 계획기간, 인구, 건축물, 토지 이용, 또 정비 기반시설 이런 내용과 주거지 관리 계획, 그것뿐만 아니라 요새 녹지 공간, 에너지, 폐기물, 환경 처리, 사회복지 이런 경우에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고, 또 단계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가서 예정시켰다.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밀도, 세입자의 주관정 이런 내용을 갖다가 포함시키고 있더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 계획에 있다 보면 뭐가 더 중요성을 요새 강조하는 것이냐면 그 특별시, 광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치도 자치죠. 시장은 기본 계획을 갖다 할 때 정비 예정계획 계략법 범위와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 시기를 포함하도록 거기에 보면 되는데, 다만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가 있느냐 가서 이런 경우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생활권의 설정, 또 생활 권역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 및
주거 수급계획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이거 크게 보지 말고 그냥 이런 것이 있다 개략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수립 절차가 있어요. 자, 수립 절차가 있는데 수립 절차에 대한 사항을 갖다 본다면 뭐부터 이루어질 거냐? 제일 먼저 이 정비 기본 계획을 갖다 수립하려면 수립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이 수립 절차는 거기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 보면 주민의 공람. 그래서 주민의 공람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14일 이상 주민의 공람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민 공람. 공람을 시켜요.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 다음 의회 의결을 듣습니다. 근데 의회 의결을 듣는데 60일이 도가 됐다. 도에 대해서 경과됐다. 그러면 굳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치냐면 심의를 거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도계위의 심의를 거쳐요. 그러나 이건 경미한 사항이면 뭐 할 수 있냐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요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수립을 하도록 합니다. 또 수립을 할 때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또 나가서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거기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일반적으로 이제 수립했으면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수립 단계에서 이제 뭐냐면 가서 요 내용에 대해서 협의, 심의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심이라고 하는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럴 거냐? 자, 수립하는 관점에서 주어졌을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이걸 갖다 뭐 해줘? 승인해 주는 경우도 있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특별시, 광역시장 승인 안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관계기관장과 협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경미한 경우는 안 합니다. 그러면 자, 단지 여기 봅시다. 이 수립에 관한 관점 중에서 수립해서 가는 게 아니라 수립할 때 협의 심의를 거쳐요. 그러면 다만 이제 뭐가 있다 보시면 이 중에서 수립권자 중에서 시장이 수립했다. 그러면 가서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도시는 승인 자체가 받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시장만 누구한테 하면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인을 갖다 해줬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 내용을 갖다 누가 됐든 고시는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립해 봤을 때 차이점을 요거 아시면 돼요. 자, 대도시 시장은 일반 시장만은 가서 필요하다 인정했으니까 도지사는 승인받지만 대도시장은 승인받을 필요가 없죠. 자기가 직접 수립하는 거니까. 자,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일반적 정비 기본계에 대한 그 계획입니다. 그럼 저기 있는 자, 정비 기본계획 다음에 여기 정비 기구에 맞춰서 뭐가 나타나냐? 정비 계획에 의한 정비 구역이 지정돼야 돼요. 제가 저도 안 썼더라도 요거 때 가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갖다가 배제해놨구나 볼 수 있어요. 왜? 지금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가 하는 이유는 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정비 계획 수립과 정비 구역 지정이라고 했죠. 그럼 제일 먼저 얘가 먼저 수립돼야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절차가. 그럼 이것도 수립 절차를 보면은 자, 정비 계획은 누가 수립할 거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하는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자치구청장을 포함시킨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럴 때는 앞서 내용과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에는 여기 봐요. 수립 전에 이런 절차를 거쳤었죠. 자, 수립 전에. 그래서 여기는 수립 전에 이 절차를 거쳤으면 여기는 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요. 그럼 수립을 하고 나서 역시 가서 주민 설명회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가 필요하다? 주민 설명회와 주민의 공람. 앞서 공람은 14일이지만
여기는 주민을 갖다 설득시켜서 설명에 보태서 예전에 설명가 제일 뒤에 있어요. 먼저 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마찰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수립하고 나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공람을 갖다가 보면 이건 앞서보다 좀 길어야 되겠죠. 30일 이상. 앞서는 14일이지만 여기는 30일 이상. 충분히 주민한테 공람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설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공람을 끝난 다음에 의회 의견 듣습니다. 역시 의회 의견 똑같아요. 얼마? 60일. 자, 60일이 도가 됐으면 안에서 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 지방 의회 의견 청취를 갖다 해야 되는데 경미한 경우는 이것도 거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체로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정비 계획이란 말은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하겠다. 그럼 그 정비 사업의 명칭, 또 정비 구역, 또 면적 이런 내용을 갖다 얘기하는 정비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비 계획에 대해서 가정을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럴 경우에 정비 구역 자체에 대해서 정비 계획 수립해달라. 이거를 제한할 수 있어요. 누가 제한한다는 거면 토지 등 소유자가. 저희 동네 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좀 재개발 재건축하게끔 정비구역 지정하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갖다 뭘 할 수 있냐면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제한을 갖다 하는 경우에 있으면 자 누구한테 시장군수한테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제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제한할 수 있냐 제한 내용을 여러분 교재에 보면 역시 나와 있죠. 자 거기 우리가 갔을 때 뭐가 있냐면 기억해서 보니까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1년 이상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결국 단계별로 보니까 우리 동네는 요때쯤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하고 있더라. 그럼 가가지고 우리 동네 것 좀 1년 경과되는 것 같으니까 해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사업 시행을 갖다가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 우리 동네 LH공사한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갖다 좀 수립해 주세요 하고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대도시가 아닌 시군으로서 조례가 정한 경우에 가서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경우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 제한을 갖다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걸 꼭 명심해 두면 되겠고 그럼 이와 같은 정비구역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을 갖다 수립했다면 수립해서 주민 설명까지 이뤘고 경미한 경우라든가 그런 건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립했으면 여기에 맞춰서 정비구역을 지정해 주세요 하고 하면 결국 정비구역 지정 뭐가 필요하겠죠? 이제 신청이 필요하겠죠. 신청. 그 정비구역 지정 신청 받았으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러분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절차가 바로 그 도표화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정비구역 지정 신청은 원래 누가 정비구역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니까 지정 자체는 누가 해죠? 여기 봐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죠. 근데 여기는 정비계획은 누가 지금 수립했죠? 시장군수구청.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서 시도지사한테 여기 정비구역을 갖다 지정해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 그러나 대도시장은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직접 지정하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라는 얘기겠고. 그럼 이때 지정 신청받은 요 시도지사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냐. 가서 심의 거치죠. 전문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협의가 없습니다. 이건 심의를 거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이 정비구역을 갖다가 지정 고시하는 겁니다. 지정 고시. 뭐를 갖다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한다. 그럼 이 같은 정비구역을 갖다 지정 고시하고 나서 이 지역이 재건축 사업을 합니다. 무슨 구역이 됐습니다. 하고 가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보고. 보고는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는 국토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이든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국토장관한테 뭐한다? 보고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정권자는 누구라 했어요? 시도사뿐만 대도시장. 근데 여기 신청을 왜 시도지사만 하냐? 대도시장은 자기가 직접 지정하니까.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비구역이 됐다. 그럼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여기,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있는데, 요 아파트가 주택단지에 있는데, 노후 불향이 엄청 심해. 그래서 그럼 이걸 갖다 재건축하겠다. 만약에 그래서 요 자체가 예를 들어서 대우 아파트다. 그러면 이걸 갖다 어느 동 대우 아파트 재건축 사업 이렇게 만약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와 같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투기 세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곧바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해야 되겠고 또 이 재건축 같은 걸 하려면 한마디로 여기에 조화롭게 땅의 효율적 이용도 줘야지만 건축물을 조화롭게 배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바로 의제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자, 정비구역에 따라서 이걸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은 정비구역은 이미 도시지역이니까 도시에 의지될 건 없죠. 그러면 뭐가 될 거냐면 그 효과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의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죠. 이것이 의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됐다면 그 안에 정비계획이 포함됐다면 이미 된 것으로 의제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자체가 그 의제되는 경우도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의제되는 경우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종전앱보다도 뭐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겁니까? 결국 건폐율 등을 갖다 뭐 시켜야 되겠어요? 완화. 뭐에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왜? 지구 단위 계획 보면 건폐율 자체를 갖다가 1.5배, 용적률을 2배 이렇게 했잖아요. 왜? 150, 200 그런 것처럼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다음 여기는 작년에도 출제됐던 것처럼 행위 제한. 어디랑 이 행위 제한이 유사하느냐면 얘랑 유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랑 얘가 유사하다 볼 수 있냐면 이 행위 제한은 유사성을 띠고 있는데 도시 개발 구역과 유사성을 띠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구역과 도시개발 구역과. 그럼 여기 보면 이 행위 제한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도시개발 구역과 같다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금지되는 행위가 있겠죠. 자, 국토계획법에서 국토계획법상에 뭐가 있었죠? 개발 행위, 소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그것뿐만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중목이 벌채, 식재 나무를 자르거나 심는 것까지도 하지 말아라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하나는 것이겠고 그 다음 이런 경우를 갖다 만약에 하려면 뭐 받도록 되어 있느냐? 허가 받도록 되어 있어요. 허가. 자, 허가를 누구한테 받느냐면 자 여기는 시장, 군수 등한테 받는 거죠. 가서 이런 행위를 하겠습니다 하면 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허가 자체를 안이 받을 것, 자 허가 없이도 가능한 것 역시 똑같아요. 도시개발구역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 일단은 재복구 같은 경우 무조건 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봤을 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또 우리가 토속을 채취한다든가 또는 농산물을 갖다 농축산물 생산시설 한다든가 경작을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것이 관상용 중목에 임식지는 하지만 농경지는 안 된다. 어디서나 똑같아요. 도시개발구역과 같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겠고요. 그렇다면 이미 이러한 행위를 제한시키지만 기득권은 뭐 해야 될 거냐? 기득권은 존중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그냥. 자, 며칠 내
30일 내 신고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하면 30일 내 신고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봐요.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이전서부터 정비구역까지 미리 여기 재건축한다 그러면 떼거리처럼 몰릴까 안 몰릴까? 몰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행위 제한 자체를 갖다가 소급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비경제적 건축을 보상비를 반하고 있는 비경제적 건축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투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여 행위 중에서 개발 행위 중에서 두 가지는 적어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 알겠죠? 그 전서부터 되게 제한을 갖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있죠. 4번에 보니까 국토장관, 시도지사, 시장군구청장은 비경제적 건축행위, 투기적 수요 유입 방지를 하기 위해서 되게 이와 같은 정비계획, 앞서 봐요. 정비계획 수립 중이다. 여기는 이런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럼 그때서부터 미리 3년 플러스 1회 안에서 1년 더 연장을 시킬 수 있도록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를 연장시키는 거냐? 자, 여기 행위 자체는 두 가지죠. 우선 제일 먼저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문제죠. 비경제적 행위니까 건축행위. 땅을 갖다 뭐 하는 거? 분할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소급 적용받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럼 만약에 이걸 갖다가 아니하고 허가받지 않고 했다. 그러면 원상회복하시오 할 수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안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대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정비구역을 갖다가 지정하는 절차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비구역이 뭐가 될 수 있느냐? 지정됐다가 해제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해제될 수도 있다.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정비구역의 해제. 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데 해제 사유가 참 많아요. 사실상 보면.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제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있겠고, 자,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정비구역 자체는 누가 하는 거죠? 요 자체는 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여기 봐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청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시장 군수가 해제해 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가서 해제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것과 달리 직접 해제. 그래서 직접 해제. 그래서 이거는 하여야 한다. 그럼 누가 하겠어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있겠죠.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요청 이 사유가 시험지에 출제됐고 간접적으로 또 이게 요새 많이 해제되고 있으니까 거기 나올 확률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여러분들 제일 먼저 보니까 우리는 절차적으로 보면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자, 그럼 여기 봐요. 어떤 정비구역이 되기 이전에 예정구역에 의해서 이른다면 거기에 기본계획에 따라서 자, 언제까지 정비구역을 갖다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소위 지정, 예정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기본계에서 예정구역인데 자, 그 기본계에 따라 언제까지 정비구역을 갖다 지정하겠다는 예정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자, 몇 년이 될 때까지? 3년이 되는 날까지 바로 정비구역 지정을 갖다 하지 않는다. 자, 그거 봐요. 여기 보면 이 예정일부터 보니까 3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황이 없어요. 자, 누구도 못하느냐면 여기 있는 이 아저씨도 지정하지 않고 지정권자 이 사람들이죠. 그죠? 또 얘네들도 뭐 했어요? 가서 저기 있는 것 따라 정비구역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 신청도 안 하고 앞서 배웠죠. 신청을 해야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뭘 하느냐? 요걸 하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하더라. 신청도 없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시, 도,
지사, 대도시, 시장이 역시 지정을 하지 않더라 이거죠. 이러면 자 이런 경우에는 정비구역 자체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바로 뭐가 돼서 해제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정구역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는 정비구역의 가능보다 예정구역. 알겠죠? 첫 번째.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정비구역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럼 이 정비구역이 위에 거랑 안 해도 틀리죠? 자,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여기에 의해서 누가 이러냐? 자, 여기 봐요. 조합이 시행한대. 사업을 갖다 조합이 사업하겠다. 그러면 이들은 정비구역을 갖다가 지정한 날부터 2년 내 원칙적으로 2년 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야 돼요. 근데 조합 설립 추진은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해야 되는데 이건 반드시 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하튼 추진위를 갖다 2년 내 가서 해서 요 추진위를 갖다가 뭐 해야 될 거면 승인을 신청해야 돼. 근데 이걸 갖다 하지 않더라. 그러면 사업하지 않겠다는 걸 마찬가지니까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이런 경우를 갖다가 해제하는 거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정비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에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자, 3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봐봐요. 어떤 경우냐? 여기 정비구역 요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가서 여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자, 요 인가 자체를 갖다 하지 않더라. 그러면 자, 정비구역 자체를 갖다 뭐 한다면 해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결국 어떤 경우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자, 앞선 추진위원회는 하는 경우로 했죠. 자, 두 번째는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부터 이제 봐봐요. 추진위원회가 승인됐잖아요. 그죠? 승인된 날부터 역시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안 했더라. 자, 기점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승인된 날로부터 2년 내 조합 신청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안 했다면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이들은 3년 내, 자, 뭐 하도록 돼 있는가 하는 봐셔야 되겠죠? 3년 내 가서 사업 시행 인가, 사업 시행 인가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하지 않았더라. 그럼 역시 정비구역은 해제되는 거다. 그럼 자 봐요. 우선 예정구역이 해제되는 경우는 이런 사유에서 이루어졌고, 정비구역이 해제될 때는 추진위원회를 갖다 2년 내에 해야 되는데 승인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해제되고, 또 자, 추진위원회를 갖다 승인 받고 나서 2년 내 조합설립 인가하지 않았다. 해제되는 거고, 또 여기는 인가 받고 3년에 사업시 인가 받지 않았다. 그러면 해제된 거고, 다만 추진을 구성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으로부터 3년 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바로 해제가 되는 거다. 볼 수 있어요. 누가 할 경우? 조합이 하는 경우. 그 다음 이걸 조합이 아니라 누가 또 할 수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사업 주체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얼마 안에 볼 수 있냐면 가서 5년 내, 몇 년 내? 5년 내, 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거기 보면 정비 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고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스스로 개량할 때는 바로 몇 년을 갔다 오면 15년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15년이 이상 경과됐다. 그럼 토지 소유자 3분의 이상이 우리 여기 도대체 우리가 할 능력이 없으니까 좀 해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제 동의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떤 경우에 또 해제할 수 있냐? 봐봐요. 조합설립 추진회가 승인이 취소됐어.
그렇죠? 또 조합설 인가가 취소됐어. 그러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제돼야 된다. 볼 수 있고. 그럼 이럴 경우는 결국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요. 요청하고 그 요청했다면 결국 이렇게 요청했다면 이 아저씨가 해제해 줘야 되겠죠. 이 아저씨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여기다. 요청하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갖다가 직접 해제해야 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다고 쓰면 해제할 때는 앞에서 지정 절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와 같기 때문에 역시 주민의 공람, 지방의회 의견 들었고 지방도시 심의 거쳐서 해제하는 겁니다. 다음 여기 봐요. 직접 누가 할 수도 있어요. 여기면 직접 누가 할 수 있으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직접 해제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거는 심의만 거치면 되는 거예요. 뭐만 거치면 된다? 심의만 거치면 된다. 또 어떤 경우냐? 정비사업. 자, 여러분 3번에 1번에 있겠죠. 자, 가로 3번에 1번 보세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가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 경우다. 과도한 부담. 두 번째,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추진상으로 봐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예정구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정비구역 추진상 보니까 거의 희지부지하더라 이거죠. 벌장 다 봤다. 그러면 직접 해제할 수 있어요.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이 추진을 갖다가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 뭐가 있으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회가 아니라 추진을 직접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추진을 구성하지 않았어. 근데 30% 이상이 자 우리 여기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필요 없다. 해지달라. 그러면 해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럼 이 종전에보다 해지됐으면 앞서 의지됐던 내용 있잖아요. 이거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결국 종전 용도대로 가서 뭐가 되겠어요? 환원돼야 되겠고 또 이거는 언젠가는 뭐 해야 돼요? 다시 재개발 재건축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거기에 따라서 보면 주택 규모의 건설 비율이 나오는데 그 건설 비율은 여러분이 요새 많은 부분이 뭐가 됐어요? 좀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것 없이 특이한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4번에 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을 겁니다. 자, 무슨 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럼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가로구역이라 했죠? 도로가 자, 도로에 의해서 둘러싸인 도로에 둘러싸인 걸 가로구역이라 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단독주택 역시 공동주택이 합해서 20세대 이상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거기 층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층수가 제가 이 법을 만들기 전 법에 대한 것에 근거로 해서 우리 교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바로 7층이었지만 요새 우리가 2종의 일반 주거지역 간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층수 제한을 갖다가 너무 했단 말이에요. 재산권을. 그래서 완화시켜가지고 더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5층까지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층수적 개념을 굳이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져갔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이제 여기 봅시다.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정비구역 해제됐다. 여기까지 했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정비구역을 갖다가 지정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면 안전진단 또 나아가서 그 정비사업에 대한 시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미리 하나 정도만 짚고서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교재 6번에 보면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죠. 자, 재건축 사업은 그런 단독적 문제보다도 여기 보면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을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는 정비 계획 수립할 때 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보니까 우리 동네 빨리 재개발 재건축해야 됐다면 누가 했어요? 토지등 소유자가 요청했겠죠. 원래 시장 군수가 해야 되는데 토지등 소유자 요청하면 너희들이 돈 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용 부담은.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용 부담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개 보면 가서 어떤 경우에 해당할 것이냐면 2번서부터 5번에 해당하는 것. 소위 원래는 예정구역에 따라 하게 되면 시장 군수가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를 갖다 기준점을 잡겠는가 하는 걸 아셔야 되겠죠. 자,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요청했기 때문에
얼마 가지고 10분의 1 동의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돈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면 다 됐습니다. 옛날에는 주택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인데 그게 아니라 모든 건축물이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단지 아니라 할지라도 대상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재치껏 공부하시는데 이게 시험지에 출제됐어요. 별표 치세요. 자, 뭐라고 외우시면 좋겠냐면 단순하게 이렇게 해요. 자, 천사의 기도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안전진단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자, 천이라는 말은 천재지변 등에서 긴급하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처럼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알겠죠? 이런 경우에. 그 다음 사용 금지가 돼가지고 건축물이 붕괴 우려가 돼가지고 시장군수가 사용 금지시켰어. 그럼 가서 안전진단 할 거 없습니다. 또 여기 그러면 이미 주택단지 내에 여러 세대를 먼저 하니까 기준수를 충족해서 나머지 다 할 필요 없어요. 또 도라는 것은 뭐로 갖다 볼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진입도로에 의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피해. 그럼 그 기반시설 설치하는 진입도로 위에 내야 될 땅 위에 있는 건물은 굳이 안전진단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의 기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안전진단을 갖다 하면 현지조사를 갖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 명시를 가진 그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신청을 요청했을 때 가서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 요청이 있다면 얼마 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냐면 요청을 통보하면 30일 내에 통보해 주는 거야. 요청했으면 가서 이거 대상하게 따라 30일 내에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안전진단을 갖다 실시했으면 자, 우리가 봤을 때 시장군수로부터 안전진단을 갖다 의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기관은 국토장관이 정한 관부에다가 기준을 갖다 모아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요청자한테 제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지금 있는 안전진단 결과, 도시계획,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국 정비계획 수립 및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시장군수는 가서 결정했다면 지체 없이 시도사한테 뭘 해줘야 되겠죠? 가서 결과를 갖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시도사는 결과 그 검토를 갖다 의뢰할 수 있어요. 전문기관에다가. 전문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든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다가 가서 검토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국토장관은 시도사에게 안전진단 결과를 갖다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겠고 시도사로 하여금 가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자, 이게 보니까 시도사 입장에서 보니까 정말 안 해줄 때를 해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자, 그 결과 옳지 않다. 그러면 취소하라.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은 응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절차적 측면만 살짝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정비사업 시행 여기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